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대념처경에서 수념처와 신념처 두 부분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8분 되었습니다. 두 번의 시간 할애해서 그 대념적용의 도입부, 그러니까 대념적용이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의 정형 구문, 그리고 이어서 신념처에 속한 9번의 후렴에 의한 9개의 소분류. 또 크게 보면 뒤에 4가지가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무상을 관찰하는 요런 구분이고, 그 앞에는 호흡 수행으로 시작해서 자세, 또 삼바자나 까리, 그리고 부정관, 그리고 4대의 관찰,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의 그 신념조에 속한 9개의 소분류 대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죠. 우리가 그간 수행 특강이라든가 또는 우리 초기 불교 백일법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아침 독송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한순환,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한순환이 지난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수행에 대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신념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은 수념처와 신념처에 대해서 독송했어요. 자, 먼저 수념처 보면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라고 해서, 어떻게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라고 느낌이 복수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보아야겠죠. 자, 그러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라고 분명히 한다. 즐거움, 그 다음에 괴로움,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이래서 일반적으로 연기에서도 그렇고 12연기에서 분석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느낌, 경험이라고 하면 락고 불고불락 3개의 느낌을 말하죠. 많은 요소들 경 같은 데서는 그 불고불락이란 느낌은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것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낌 이렇게 말하면 락과 고 2가지가 있는 거야. 불고불락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거야. 요런 이제 구분까지도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느낌은 락고 불고불락 3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 느낌을 보자, 수념처 수행을 하자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의미죠. 3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수념처는 하나의 원판으로, 소분류 없이 하나의 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판이 기본적으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거, 3등분된 3가지 조각이, 3개의 조각이 맞붙어 가지고 하나의 원판을 구성하고 있어.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3가지 조각이야, 이거죠. 그래서 수념처 시작하면 처음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락이라는 조각인가, 고라는 조각인가, 불고불락이라는 조각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념처에서 느낌에 집중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대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떡하자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아미사, 니라미사라고 하는 그 개발된 느낌이냐, 개발되지 않은 느낌이냐 라는 걸 알죠? 사미상, 개발되지 않은, 니라미상, 개발된 요 개념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조각이다 라고 하면 그 즐거운 느낌이라는 조각에 집중되어서 관찰하면 이 즐거운 느낌이 요게 개발된 즐거운 느낌인가? 개발되지 않은 즐거운 느낌인가?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라는 하나의 조각을 다시 나누어 가지고 요것이 내가 지금 개발되지 않은 느낌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상태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죠. 그래서 락고 불고불락이 제각각 개발된 것과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한 번 더 분류되어 가지고 보니까 사실 뭐 수념처에서는 모두 그 9가지로 락고 불고불락, 개발된 락고 불고불락, 개발되지 않은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9가지로 나오지만 사실은 9가지가 뭐 9가지의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좀 크게 보면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원판이고, 그거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각각의 조각이 개발되지 않은 것과 개발된 것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류해서 말하면 6개의 작은 조각이 모여가지고 수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원판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그 구조를 보아야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수념처의 수념처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그저께 그러니까 두 번째 전날 그 호흡 수행을 보면서 호흡 수행이 입출승령경에서는 모두 16단계로 상세히 구분되죠. 그런데 대념적용에서는 그 출발 자리에 있는 4단계만을 말하는데 그 4단계가 처음에 2단계는 빠져나뒤 길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부터는 시카디, 시도한다. 이제는 내가 부처님이 안내해주는, 부처님이 보여주는 깨달음의 그 지도를 보고 요렇게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요 다음 단계로 진행하도록 시도하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시도하자. 이런 시도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입출승령경은 16개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차이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입출승령경이 16단계로 호흡 수행의 과정을 말하고, 그
그러면서 앞에 두 개는 빠자나티 분명히 한다. 그리고 뒤에 14개를 시카티 시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가 자 지금 뭐 우리 이 책에 입출승연경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좀 뒷부분을 가볼까요? 입출승연경으로 가서 보면 자 151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1쪽 1번 2번에서 길게 들이실 때 또 짧게 들이실 때 해가지고 빠자나티 분명히 안다. 그리고 3번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고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4번이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시고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입술측량경에서는 16단계를 다시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신수신법의 완성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요 1, 2, 3, 4가 신념초의 완성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5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거,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거, 심행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거, 심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쉴 거. 이래 나오는데 5번부터가 이제 수념처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념처가 희열과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을 경험하는 요걸로 시작해가지고 7번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심행은 상수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1차 인식의 단계에서 호흡이라는 색성향 미촉 법 중에 촉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1차 인식의 과정에서 호흡을 붙잡고 요런 1, 2, 3, 4번의 과정을 가다 보면 이제 그러한 집중의 상태에서 깊어지면서 여기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기로부터를 이제 수념조로 놓고 그러면 이렇게 1차 인식에서 대상을 그러니까 외입처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요 경험하는 1차 인식의 경험 요게 개발된 느낌으로의 희열과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심행은 상수 이래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요. 그거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쉼이 되는 요런 쉼이 생겨나는 형성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1차 인식에서 대상에 주목해서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알고 경험한다. 요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시기 함께 생겨나는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심을 형성하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이 수행의 자리가 더 안으로 들어간 거. 그래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대상으로 삼아서라는 요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는 좋다라고 경험을 하지만 그냥 보고 경험하고 가지 그 경험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게
정말로 이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렇게 개발된 느낌이요? 요렇게 그 경험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1차 인식의 두 번째 단계로서의 경험에 이어가지고 아예 그 중심을 2차 인식으로 옮겨가지고 수가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과 수의 과정, 심행의 과정을 경험한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니미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1차 인식에서는 니미타가 대상이 되죠. 그리고 찌따사 니미타 를 경험하는 게 2차 인식이죠. 바로 요 부분이 심행을 경험한다 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8번이 심행을 진정시키면서 라는 것은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을 삼매를 심화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이렇게 상을 삼매의 심화에 따르는 상의 향상이죠. 그래서 초선만큼의 상이 참여할 때보다 2차 인식의 과정이 더 안정되고 제2선에서 무소유처까지의 과정으로 상의 상태를 심화시켜가는 만큼 심행을 경험하는 요 상태가 진정된다. 요런 의미가 이제 심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시고 내실 것.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입출식령경에서는 이렇게 그 1, 2번을 빠져나왔디 분명히 안다 하고 3번부터는 시카티 이러니까 이제 수념처의 부분도 내가 호흡을 관찰하는 일에서 시도하는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요렇게 호흡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16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념처경의 수념처는 어떻게 말하나요? 입출식량경에서는 1, 2번 호흡이 길다 짧다라고 분명히 알고 나면 그 이후 과정은 시카티 시도하는 과정으로 나가는데 지금 대념처경의 수념처는 이 수에 대한 이야기를 입출식량경에서처럼 시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수, 느낌, 경험의 자리를 말하는데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차이가 저는 우리가 오늘 또 하나 그 수행과 관련한 대념처경과 관련한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보는데 뭔가요? 지금 이 경험을 분명히 안다라는 이 이야기는 입출식령경에서 말하는 이런 시도의 과정을 통해서 수념처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때에 그 시도에 의해서 도달하는 수념처의 자리 요 자리를 출발 자리로 한다는 거죠. 빠져났디 분명히 아는 거로. 그러면 느낌의 자리를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수념처인데 그 분명히 아는 것으로의 시작하는 자리 뭐 호흡에 의해 가지고 요런 거 말고 느낌이라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어떤가요? 지금 내가 이 느낌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어떤 대상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한다. 요렇게 그냥 경험하는 거 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요것이 어떤 거지? 라고
그 경험에 주목해가지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그걸 아예 하나 더 조각내가지고 개발되지 않은 거야, 개발된 거야. 이렇게 요 느낌을 분명히 아는 상태. 요게 지금부터 내가 느낌을 봐야지 라고 앉으면 바로 그 느낌이 경험되는 것일까? 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신념처 대표적으로 호흡으로 시작해야겠죠. 호흡 수행을 통해서 호흡에 의한 집중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잘 진정되면서 요렇게 호흡에 집중된 상태에서 뒤따라오는 느낌 하고 나의 관찰의 중심을 호흡 위에서 호흡에 의해서 어느 만큼 진정이 된 상태에서 느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요때에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2차 인식의 과정에서는 아니죠. 1차 인식의 과정에서 알고 경험되는 요 두 번째로 경험되는 고기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 이제 요렇게 이제 보아야 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는 과정. 지금 내가 경험하는 느낌이 어떤 걸까? 라고 분명히 아는 과정으로 이제 9개를 말하는데,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분명히 안다라고 치면, 다시 이제 입출식량경 식으로 말하면, 입출식량경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5번이 뭐냐 하면 희열을 경험한다. 6번이 행복을 경험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 희열과 행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개발된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면 호흡 수행에서는 이 호흡을 분명히 하는 두 단계에서 시도하는 과정의 세 번째, 네 번째로 개발된 느낌이 지금 개발된 느낌을 경험해야겠다. 부처님이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수행의 지도를 그려주셨다. 이렇게 시도하는 과정 하고, 수념전은 앞선 과정에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느낌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락고 불고불락 개발되지 않은 거, 개발된 거, 이렇게 보는 과정. 그러면 거기에서 역시 느낌에 집중되는 과정이 되니까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겠죠. 즉 여기서 말하는 5번 개발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 상태에 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념적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행이 5번 개발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는 요 상태가 입출식량경 호흡을 붙잡고 가는 5번, 6번 희열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경험하고자 시도하는 일이 성취된 거고, 행복을 경험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입출식량경 수념처에서는 그 다음이 뭐로 나와요? 심행을 경험한다, 심행을 진정한다 라고 해서 수념처라는 것이 요렇게 느낌이라는 세 가지 조각 다시 반으로 나눠서 6가지 조각, 그 중에 즐거운 느낌 중에서도 개발된 즐거운 느낌까지를 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서
7번 심행을 경험한다. 8번 심행을 진정한다. 그러면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수념처는 일단 구조상으로 빠자나티, 지금 내가 경험하는 느낌을 분명히 아는 거로 시작해가지고 요런 분명히 아는 상태에 이어서 이제 시카디, 시도하는 일이 이어지겠죠. 수념처가 요렇게 빠자나띠로 시작을 해서 이어지는 시도는 뭐가 되나요? 네, 입출직령경에 7번 심행을 경험한다는 시도로 이어서 8번 심행을 진정한다라는 시도로 이어지겠죠.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뭐라 할까요? 단출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 우리가 그간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수행의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요점은 그겁니다. 사념처경의 신념처에서 시작하는 호흡은 빠자나띠, 대상을 분명히 아는 일을 1번, 2번으로 해서 시도하는 일이 16번까지 가는 요건데, 이제 요게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느낌을 경험하는 데까지를 오면 그 느낌을 빠자나띠 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어서 시까지 시도하는 쪽으로 간다. 그렇다면 수념처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라는 것을 6조각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그래서 드디어 개발된 즐거운 느낌,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는 여기까지를 오면 수념처에서의 1차적인 성취. 그러면 이렇게 개발된 즐거운 느낌인 희열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분명히 아는 경지에 오면 그때부터 수념처로 시작한 시카티, 시도하는 과정이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진정하는 요런 과정으로 뒤따라 이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역시 수념처도 후렴에서 설명하고 있죠. 수념처, 요렇게 느낌으로 시작하는 과정,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역시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로부터 이어지는 시도의 과정을 후렴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느낌으로 시작하는 것이 내가 지금 앉아서 느낌을 봐야지 라고 해서 느낌이 직접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행자의 시작은 신념처에서 호흡을 긴지 짧은지 빠자나띠 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그 중에 어떤 수행자가 1단계로 요만큼 느낌을 직접 볼 수 있을 만큼 수행이 진전된 사람은 자, 지금부터 수행을 해볼까? 하면 호흡을 딱 붙잡았다가 바로 이제 수념처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고, 그죠? 우리가 한 번 가봐서 익숙해진 길은 바로 그냥 중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요렇게 이제 수념처에서 시작하는 단계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수념처를 오늘 하여간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수행은 빠자나띠와 시카띠라고 하는 지금 대상의 상태를 분명히 아는 데에서 어떤 시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요런 골격인데, 신념처에서는
호흡의 길이를 분명히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카티로 시도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간다면 수념처는 느낌의 상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락고불고불락으로 개발된 것인지 개발되지 않은 것인지 요런 기준으로 빠자나티 분명히 알고 이어지는 시카티 부분은 후렴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신념처로 가보죠. 신념처는 또 어떤가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 수념처는 느낌이 락고불고불락이라는 세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하나의 대상, 원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념처에 오면 요 마음이 단수로 표시되죠. 마음에서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락고불고불락 이렇게 세 조각으로 구성된 느낌하고는 다르게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인 거예요. 뭐 어쨌든 상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되는데 이 심은 그런 조각이 없어. 하나의 원판이요. 이렇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신념처도 어떻게 나와요? 빠자나띠냐 시카띠냐. 빠자나띠로 시작해서 시카띠로 나아가는 요런 구조에서 보면 신념처도 빠자나띠 수념처와 같죠? 아, 신념처의 시작 부분을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탐이 있는 상태요, 없는 상태요. 진이 있어, 없어. 치가 있어, 없어. 수축된 거요, 흩어진 거요. 개발된 거요, 개발되지 않은 거요. 위가 있어, 없어. 삼매를 닫고 있는 거요, 삼매를 닫지 않고 있는 거요. 해탈된 거요, 해탈되지 않은 거요. 요렇게 하나의 원판으로 있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현재를 관찰하는 요렇게 마음의 현재를 분명히 안다라고 나오죠. 빠자나띠. 그러면 신념처도 이렇게 호흡에서 느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상태에 왔을 때 내가 아이고 오늘은 요번 수행은 신념처로 시작을 해볼까? 이게 선행 단계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직접 빠져나띠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 경지에 못 온 사람이 신념처를 하자라고 해서 내 마음이 보이나요? 아니거든요. 선행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이미 내가 신념처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의 상태를 빠져나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경지에 온 사람은 신념처로 바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신념처도 역시 빠져나띠에 이어지는 시카티의 골격이 있죠. 그러면 요렇게 내 마음이 16가지 중에 어떤 상태의 마음일까? 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어서 이렇게 마음을 대상으로 딱 붙잡고는 시도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입출식념경으로 와서 152쪽이 되죠. 호흡 16단계 중에 9번 심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요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신념처가 말하는 16가지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인가? 라고 마음 자체를 경험하는 거죠. 상과 수, 그러니까 수념처가 말하는 심행을 경험하고 진정하는 시도에 의해서 이제
이 심이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고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이어서 9번. 심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것이다 라는 시도. 그러면 지금 심념처는 뭐예요? 바로 앞선 수행의 힘으로 심을 경험하게 된 상태. 입출식념경으로 말하면 16단계 중에 9번째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심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경지가 왔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6가지로 구분되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냐 라고 분명히 아는 그 마음을 경험한 상태가 온 거죠. 그럼 그렇게 경험하면 이제 어떻게 시도하느냐, 어떤 시도를 하느냐 하는 게 바로 10번 심을 연락해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11번 삼매를 닦는 심으로 들이쉬고 내쉰다. 12번 심을 풀려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심념처에 이어지는 시도의 과정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시 법념처로 이어져 가죠.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장 중요한 거. 수행은 신수신법 사념처가 됐든 입출식념경이 말하는 신념조의 호흡 하나를 붙잡고 가든 커다란 골격은 빠져나왔디. 지금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을 분명히 안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상태가 확보되면 시까지 부처님이 가르쳐준 수행의 지도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나아가는 시도를 하는, 분명히 알고 나면 더 나은 길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분명히 알고 시도하는, 빠져나띠 시까지 요 골격에서 수념처는 신념처가 빠져나띠 해가지고 빠져나띠 이후에 시까지 해가지고 5번에 오면 요 5번에서 빠져나띠 그 5번까지 온 선행하는 수행의 힘으로 이제 내가 5번에서 시작하지 빠져나띠로 해서 느낌에 대해서 빠져나띠하고 이어지는 시까지가 신행을 경험한다, 신행을 진정한다.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선 수행자는 이제 내가 시카티의 과정으로 심을 경험하게 되었어. 9번의 단계에 왔어. 하면 그 9번 단계에 온 수행자는 심을 빠져나기 하는 대로 시작해가지고 이어지는 시카티의 과정을 가고, 내일 독송할 법념처의 과정에 가면 13번 법을 빠져나기 하는 데에서 진행되고, 이 과정이죠. 빠져나기와 시카티의 골격. 제가 지난번 우리 서울 공부 모임에서 거기에 오셨던 뭐 아주 깊이 수행을 하는 분, 이제 그분이 스님 제가 심행을 입출식념경 중에 8번까지는 온 것 같아요. 심행을 진정하는 거기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보고 심행이 무언지 아시느냐? 기존에 해석되어 있던 마음의 작용이라고 심행을 알아가지고는 수행과는 멀다. 심행은 심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법우님이 지금 내가 8단계쯤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1번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수행자는 이제 5번쯤 왔어. 5번쯤 온 사람은 수념처로
느낌 경험을 대상으로 수행이 시작돼. 거기서 빠져나띠 하면서 또 어떤 수행자는 9번만큼 왔어. 앞선 시도의 과정에서. 그러면 9번 심을 경험하는 데에서 빠져나띠로부터 시작해. 이거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행 과정으로 이미 시도의 과정에서 9번 심을 경험하려는 시도가 성취된 요런 사람이 심념차 심을 빠져나띠 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 요런 관점. 빠져나띠와 시카띠 요런 골격. 여러분 우리가 뭐 유사한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 해왔지만 요렇게 그 빠져나띠와 시카띠로 그러면서 오늘 수념처 심념처가 시도의 과정에서 5번에 온 사람이 수념처로 시작하고 9번에 온 사람이 심념처로 시작하고 요런 좀 분명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주제라고 보고 대념처경과 입출식념경이 요렇게 연결되면 나중에 대념적용할 때 보겠지만 입출식념경에서 보겠지만 입출식념경이 호흡으로부터 시작하는 신념처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되지만 그 뒤에 생략 처리가 돼서 그렇지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도 사실은 동일한 구조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어려움이 사실은 오늘 요런 설명을 통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여러분 수념처와 신념처의 요 과정이 빠져나띠와 시카띠 지금 대상에 대한 분명히 아는 상태로 시작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알았을 때 이어지는 다음 단계로의 향상을 시도하는 그런데 대념적용은 요 대상을 분명히 하는 시작점을 소개하고 시도하는 이후 과정은 후렴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다. 입출식념경의 순서로 말하면 5번의 위치까지 온 출발이 수념처고 9번의 위치까지 와서 출발하는 수행자가 심념처고 요거 선행하는 과정 없이 5번부터 9번부터 요래 시작할 수는 없다. 앞에 선행하는 수행의 힘으로 5번만큼의 시도가 성공하면 5번에서 빠져나띠로 시작할 수 있고 9번만큼의 시도가 성공하면 9번에서 빠져나띠로 시작할 수 있고 13번만큼의 시도가 성공하면 13번에서 빠져나띠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정리. 대념적용과 입출식념경. 대념적용이 그 각각의 경지의 시작 빠져나띠를 말하고 시카띠를 후렴으로 제시하고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 아마 입출식념경을 해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오늘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